안녕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들한테 간단하게 이야기 하나만 하고 진행을 할게요. 지금 1차 시험 치러놓고 나서 선생님들이 해설을 듣기 위해서 여기 앉아있는 선생님들도 있고 인강으로 이걸 열어서 들을 선생님들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 해설을 듣고 나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가채점도 되고 본인 성적이 어느 정도 돼서 너무 내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2차 수업을 못하겠다. 이런 선생님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혹여라도 그런 마음이 올 것 같으면은 아예 보지 마세요. 지금 해설 듣지 마시고 선생님들 그냥 2차 그냥 쭉 하세요. 하고 나서 최선을 다해서 2차 하시고 2차 할 때도 막 실기학원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려올 텐데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2차에 올인하세요. 그래야지 선생님들이 좋은 성적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이 해설을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해설을 하고 앞으로 준비하는 예비생들을 위해서도 해설이 지금 정도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험 치시는 선생님들은 심경의 변화를 좀 일으킬 것 같다. 그러시면 아예 안 듣는 게 더 나아요. 자, 이 영상까지만 듣고 꺼도 괜찮아요. 그리고 2차 시험 다 치르고 나서 선생님들 결과 나올 때까지 최선 다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기출 해설 들어도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어때요? 실기학원 가셔도 돼요. 그냥 안 듣고. 이해되죠? 근데 이제 괜찮을까요?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 알려드릴 거는 이번 시험은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느냐? 이번 시험은 이론만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적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뭘 많이 강조했어요? 도판을 읽어라. 선생님들이 몰라도 모르는 도판이 나와도 절대 당황하지 말고 거기에서 하나의 명칭은 틀려도 상관없지만 도판은 꼭 읽어라. 이걸 포기하지 말고 그림을 읽어내다 보면은 답은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말라라고 했죠. 자, 이번 문제는 다 적용이었어요. 적용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론을 알면 충분히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였고 자, 그럼 시험이 우리 교과만 어려웠느냐? 아니에요. 이번 평가원 취지가 최대한 어렵게 내는 게 모든 교과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다른 교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락이 아니면 합격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만큼 모든 교과가 어려웠어요. 이번 시험에서. 자, 근데 다행히도 우리는 선생님들이 보면 알겠지만 시험장에서 풀 때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러면서 문제 푼 것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어요. 그리고 이론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미술교과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면 알겠지만 다른 교과 해설 기출특강 해설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예 이번 자체 시험 취지가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교과의 요런 내용이고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시험이 어려웠다. 교육학도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육학 한 15점 정도 맞으면 굉장히 잘 맞은 점수고 전공 같은 경우도 컷이 제가 가채점을 해봤는데 떨어졌어요. 정말 선생님들이 못 맞히는 부분까지 정말 공부 잘하신 선생님 있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맞췄었거든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미장센도 맞추고 선생님들이 생각하고 틀렸다고 하는 루브릭 있잖아요. 그것도 다 맞추고 그렇게 하신 선생님도 점수가 60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공 점수가 이렇게 60점 정도 정말 칼체로 했을 때 그래서 조금 물렁하게 채점하면은 60점이 이렇게 넘어가겠죠. 근데 그 선생님이 작년에 시험 봤을 때 60점이 홀 넘었어요. 합격생이에요. 이미 합격생이 또 다시 재시험 쳤는데 성적이 내가 좋은 선생님이 있다 했잖아요. 요런 성적 정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 선생님들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가채점을 할 때 다른 선생님들도 이렇게 채점을 했는데 성적이 전반적으로 어때요? 작년보다 이렇게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 몇 점 정도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한 5점 정도 이렇게 확 떨어진 것 같아요. 작년에 컷이 선생님들이 전공만 해서 뭐 부산 같은 데는 한 48점만 맞아도 합격했고 40점대 이렇게 후반만 맞아도 합격했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떨어졌다면 어디까지 합격선이 전공에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40점대 중반까지도 중반에서 좀 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방으로 갈 때는 초반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죠. 요렇게 성적이 지금 현재 요렇게 가요. 그리고 실수는 누구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입형으로 누가 기입형을 하나 더 맞았느냐?
저도 다 들어요. 선생님들한테. 기입형을 누가 더 많이 맞았느냐? 뭐 요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서술은 누구나 이야기를 안 쳐. 그러나 실질적으로 합격의 당락은 기입형에서 결정되지 않아요.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서술에서 합격이 결정되고 점수가 이렇게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이 차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 새로운 도파민이라고 당황한 게 아니라 그것을 읽어서 최대한 성실하게 푼 사람과 똑같은 시간 안에서 내가 대충 쓰고 나온 사람과 여기에서 결정되는 거지. 기입형 한 개 한 개씩 이렇게 틀린 것들, 소수령 안에 들어가 있는 기입형 있죠. 그것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합격이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입형이 누구는 한 7개 맞았다는데 뭐 이렇게 서술형 안에 들어있는 것까지 해서 또 근데 나는 기입형이 기본적으로 몇 개밖에 못 맞았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선생님들이 기분이 하루는 좋았다가 하루는 슬펐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 결코 어때요? 당황하거나 발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서술형에서 내가 정말 성실하게 있는 것들을 다 찾았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답을 썼으면 정답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설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문제 자체가 이번에 어떤 것들도 있었느냐, 우리가 통합형 문제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교육론하고 디자인이 통합한 것도 나왔고요. 교육론하고 서양미술사가 통합된 것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통합형 문제를 누가 더 정교하게 잘 풀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점수가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지 기입이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기학원에서 기입형 가지고 막 이거 틀렸는데 나 끝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기 최선을 다하세요. 2차에서 선생님들이 보면 컷에서 이렇게 조금 거의 다 몰려있기 때문에 2차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합격이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썰은 여기까지만 이제 그만하고요. 선생님들 이제 답 궁금하죠? 지금부터 심정관리 잘 하시면서 답 불러드릴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1번 다음은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라고 했는데, 자, 기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내용을 보면 장교사하고 홍교사가 있죠. 자, 장교사는 결과물 중심으로 실기평가를 하다 보니 학생들은 그림에 소질이 있는 학생만 좋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시험의 평가죠. 자, 그랬더니 홍교사가 뭐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평가도구로 이것을 사용해 보는 게 어떨까 해요. 이 평가도구는 체크리스트와 유사하지만, 그럼 선생님들이 머릿속으로 뭘 떠올려야 되냐? 평정척도하고 루브릭을 떠올려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루브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가도구예요. 그래서 유사하지만 각 단계마다 성취 행동과 성취 수준을 구체적인 진술물로 제시하고, 자, 여기서 이게 키워드예요. 성취 기준과 성취 행동과 성취 수준을 구체적인 진술물로 기술한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 우리가 평가, 항목 또는 이것들을 뭐라고 하냐? 평가, 이렇게 항목들이 있고 준거, 관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자, 그리고 평가 기준이 이렇게 있다. 우리가 평가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평가 영역이 있겠죠. 영역이 지금 현재 표현이라고 있고요. 표현에서 우리가 계획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고, 뭐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평가할 수 있냐, 발상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표현 단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평가 요소들을 이렇게 나눠요. 지금 현재 이렇게 나눠서 일반적으로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척도를 제시하는데 그 척도를 우리가 이렇게 A, B, C, D 그럼 이렇게 등급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거고, 계획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표현 과정에 대한 실천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웠다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는 실천 계획을 세웠다. 실천 계획이 세운 것이 조금 더 부족하겠죠. 그리고 실천 계획이 원래 목적에서 벗어났다. 여기는 그냥 계획을 수립했다. 그냥
여기는 어때요? 구체적인 게 수립된다면 여기선 구체적이지 못해요. 그냥 계획 수립했고 여기선 계획 수립에 좀 어려움이 있고 부족하고 그 다음에 아예 여기서는 어때요? 원래 표현 과정에서 벗어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절차가 이렇게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척도가 A, B, C, D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브릭은 이러한 형식으로 해도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형식으로는 루브릭을 또 어떻게도 할 수가 있냐. 우리가 영역이 있다. 영역이 있으면 표현 영역이겠죠. 표현에 따라서 관점을 지금 현재 제시하면은 평가 기준이 우리가 평가 기준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평가 기준표에서 우리가 척도하고 부분적으로 해서 점수를 매겨주는데 기준표를 이렇게도 작성할 수도 있어요. 그냥 상중하로 평가하기 위해서 아예 잘함, 보통, 그 다음에 뭐 노력을 요함 그렇게 해서 점수를 뭐 3점, 2점, 1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계획이 있다. 그러면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하였다. 그냥 계획하였다. 아니면 계획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이 형식이에요. 루브릭에서. 루브릭은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도 만들 수도 있어요. 꼭 형식이 이 형식만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등급을 매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체크리스트와 유사하지만 각 단계마다 성취 행동과 성취 수준을 구체적으로 진술문으로 제시하고 이것들이 다 뭐예요? 진술문들이죠. 자, 이렇게 제시하고 그리고 학습 결과가 등급으로 산출되도록 학습 결과가 A, B, C, D 이렇게 등급이 있죠. 이렇게 산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표현활동 시 계획 발상 표현 단계로 구분하여 각 하위 요소마다 성취 기준에 대한 평가 준거를 자세히 상세히 제시할 수 있겠지요. 이를 통해 학생들의 제작 과정, 작품의 특징, 문제점 그리고 수준이 어떠한가를 진단하고 분석할 수 있지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루브릭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평가 도구로 관찰법 중 하나이다. 자, 이것을 병행해서 사용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미술활동 중 중요한 사건에다가 동그라미 하세요. 키워드죠. 사건 또는 특이한 행동을 선택해서 꾸준히 관찰에다가 꾸준히 관찰해요. 꾸준히 관찰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모습 그대로를 다 관찰해서 어떤 사건들을 기록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찰하여 기록함으로써 수업 과정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일화 기록법이죠. 학생들의 행동하는 그 생활 모습들을 꾸준히 기록해서 관찰하는 것들이에요.